저 소영 뭡니까? 네. 아, 지휘하시는구나. 어휴, 언제 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평소에도 문화예술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 리포터 김교환입니다.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말이죠. 서초삼동 악기거리 그 맞은편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입니다. 이 예술의 전당이 올해로 개관한 지 30주년을 맞았다고 하거든요. 자, 제가 오늘 예술의 전당 A부터 Z까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이죠. 제가 지금 이곳에 어디냐면 그 예술의 전당 내에서도 비타민 스테이션. 자, 여기 오시면 이 예술의 전당 역사를 한눈에 쫙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예술의 전당을 지으신 분, 건축하신 분 누군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 김석철 선생님, 요분이신데 요분이 이제 예술의 전당을 지으셨고 여기 보시면 또 이게 이 공연장을 그냥 칼로 쫙 해가지고 이 단면들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통 이제 객석,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무대, 그 무대 위에 이제 무대 장치를 숨기는 이런 것까지 이제 단면으로 쫙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재밌죠? 그리고 또 이제 이쪽으로 또 오시면 예술의 전당 건설에서 개관까지 이 역사를 그냥 이 글로 또 그 당시 신문, 기사, 사진 이런 것들로 이제 쫙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생생우동 가족 여러분들도 만약에 예술의 전당에 오시면 이거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소개를 들어봐야겠죠. 이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송성환 홍보부장님 모시고 예술의 전당 소개 제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송성환입니다. 예. 그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홍보부장 많이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홍보부장들은 다 이렇게 잘생긴 것 같아요, 그죠? 고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예술의 전당 이미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 예술의 전당 전반적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술의 전당은 1988년도에 문을 연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복합문화 아트센터입니다. 세 개의 공연장이 있고요. 네. 세 개의 콘서트홀, 예. 세 개의 미술관, 박물관이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호주 시드니 가시면 이제 오페라 하우스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는 이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로 이제 개관한 지 30주년이 됐다고 들었는데 홍보부장님이시면 아무래도 그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무엇보다 되게 자부심이 큽니다. 예. 1988년도에 문을 열었으니까 올해로 30주년이 됐는데요. 네. 지금까지 5천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오셨고요. 예술가분들이나 휴게를 위해서 찾은 시민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가 훨씬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에 1,000건 이상의 예술 행사가 개최되고 300만 명 이상이 찾는 예술 기관에서 일한다는 게 무척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큽니다. 그 모든 게 말이죠. 또 홍보부장님이 이 일선에서 열심히 또 홍보를 해주신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30주년 개관 기념으로 뭐 갖가지 공연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공연들이 좀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가 준비되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앞두고 있는 공연들하고 전시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예. 9월 달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거장 정경화 선생님과 요즘 가장 인기를 크게 누리고 있는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듀오 콘서트를 개최할 거고요. 예. 그리고 10월 달에는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 1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현대무용단이 내한을 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러시아 연출가를 초청해서 제작하는 연극 인형의 집, 예. 그리고 이강백 극작가의 신작 어둠 상자 등등이 이제 줄 이어서 계속 무대에 오르고요. 미술로는 지금 서울 서해박물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민화전, 네. 조선 판타지아, 그리고 한가람 미술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니키드 생팔 등등이 모두 30주년 기념 행사들입니다. 진짜 많네요. 역시 이제 홍보부장님답게 이런 것도 다 이제 꿰고 계시는군요.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공연들은 사실 머니가 있어야 되죠. 유료 공연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짜 공연들, 무료 공연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술의 전당은 실내 공연장, 전시장뿐만 아니라 아주 넓은 야외 공간들이 있습니다. 예. 3월부터 10월까지는 밤 도깨비 상영회라고 해서요. 격주 토요일 8시마다 저희가 우수 공연들을 영상으로 상영하는 것을 바깥에서 무료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5월부터 9월까지는 싹페스타 클래식 버스킹이라고 해서 예. 매주 토요일 6시 30분에 예. 간단한 공연들을 작은 무대에서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도록 야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술의 전당 클래스 정말 남다른데 자, 이 하반기가 어쨌든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이 하반기에 좀 추천해주고 싶은 공연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공연 행사가 많은데 당장 이제 눈앞에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 7월 20일부터 어린이 연극이 4편이 줄지어서 무대에 오릅니다. 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과 가족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요. 예. 발레극 똥방이와 리나, 물체극
평강공주와 온달 바보, 그리고 인형극인 피노키오와 빅토리아의 100번째 생일 등등 네 가지의 작품이 36개월 이상부터 관람할 수 있는 공연도 있으니까요. 온 가족들이 찾기 아주 좋을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달에 있는 무용 공연, 11월에 있는 연극 공연 등등은 뭐 많은 분들이 찾으셔도 실망하지 않을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 이 홍보부장님 말씀만 들으니까 딱 진짜 와서 보면 그냥 저절로 이 즐거워질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연이나 전시 말고도 이 예술의 전당에 와서 뭔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꿀팁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계절을 맞아서 야외 광장에 네. 푸드트럭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료 야외 공연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공연을 보고 나가시면서도 즐겁게 가족들과 맥주나 음식을 즐기실 수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예술의 전당을 대표하는 세계음악 분수도 언제나 가동 중이니까 여러분들 찾으시면 좋은 추억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홍보부장님이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이게 정보가 많아서 좀 헷갈리시죠? 재방송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 또 홈페이지 가면 쭉 나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예, 홈페이지 가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아주 기록지가 긴 김규환 리포터. 네, 또. 아까 2부에 다시 돌아온다고. 네. 요즘 아주 재미들렸습니다. 1부, 2부 출연하고요. 자, 이번에 이분이 또 어디를 가서 그러니까.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실지. 아까 거기에 계속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그 이부를 어디 기대해 달라고 가에서, 했으니까 어디 갔는지. 또 신기한 모습을 우리 예술의 네. 전당에서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김규환 리포터가 지금쯤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 있나요? 나와주세요. 예술의 전당에서 뒤태 기대합니다. 네, 아니네요.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서 예술의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전시회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프랑스 현대 작가 중 한 명이죠. 니키드 생팔 마즈다 컬렉션이 지금 여기서 열리고 있는데요. 제가 1부에서 예고드린 대로 2부에서는 여러분의 이 문화 교양 지수 팍팍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장윤진 전시기획자님 모시고 말씀 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또 미인의 미모의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니키드 생팔 마즈다 컬렉션 네. 이게 어떤 건지 좀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예술의 연당은 올해 개관 30주년을 기념해서 이 네. 프랑스 작가 니키드 생팔의 컬렉션 전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127점으로 구성된 서울 특별 전시는 이번이 최초인데요. 네, 이번 전시에 좀 특별한 점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한 가지는 어떤 회고전의 형식이 아닌 이 작가가 대중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중심으로 세 개의 큰 테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관람객들이 전시를 관람하면서 더 직관적으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네. 또 하나는 전시장 내에서 사진 촬영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 사진이요? 네, 보통 이렇게 명화전이나 전시들은 내부에서 촬영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예. 특별히 이번 니키 생팔 작가는 대중과의 소통, 작품을 통한 상호 교환 이것들을 굉장히 중시했던 작가이기 때문에 예. 그 정신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 관람객들이 사진도 찍어보고 그것으로 또 SNS에 자기과의 대화 자기의 이야기도 해보고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더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관람 포인트가 있는 전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진 촬영까지 된다. 네.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좀 공부를 좀 해왔는데 네. 이 니키드 생팔 이 작가에 대한 좀 많은 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작가님인지 좀 소개 좀 네. 해주시죠. 이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아마 그 프랑스 뽕피두 센터 앞에 스트라비스키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음악 그 조각 분수가 있어요. 예. 그 물방울 이렇게 입술 모양이 돌아가고 알아요. 음표가 돌아가는 그 조형 작품을 만든 작가로 가장 익숙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니키 생팔의 작품 세계를 좀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예. 바람이 있고요. 예. 네, 그렇게 자신의 고통을 어떤 예술로 승화한 대표적인 작가로서 이번 전시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여기가 약간 그 프랑스 약간 파리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유러피안 느낌이. 샹젤리제. 예.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전시회 관람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전시는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세 가지 메시지, 작가가 이 대중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가장 큰 부분은 자신의 내면 속에 있던 고통을 예술로 승화했던 대표적인 작가이기 때문에 어떤 그 작가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작품 속에 풀어낸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첫 번째 작품부터 보시면 저쪽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전시회의 그 핵심 메시지가 네. 자신의 고통을 내면에 있는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그건 거죠. 맞아요. 네.
그 자신의 어떤 그 굉장히 개인사가 1930년에 태어났던 이 작가는 예. 미국에서 거주를 하기도 했고 오. 사실은 미술을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치료를 위해서 미술을 시작한 게 계기가 되어 이렇게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예. 어린 시절 뭔가 남달리 받았던 고통이라든지 어떤 억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자신은 예술 그런 공격의 대상을 예술 작품화 시켜서 이 작품에 총을 쏘고 피를 흘리게 하고 싶다라는 컨셉으로 탄생한 이 사격회화는 1961년도에 제작이 되었는데요. 네. 굉장히 옆에 있는 작품처럼 새하얀 석고보드 속에 예. 이런 물감들이 있는 물감 주머니, 네. 물감이 들어있는 캔, 네. 뭐 달걀 이런 것들이 매립이 되어 있다가 네. 그 새하얀 보드에 총을 쏘게 되면 그 물감들이 터져 나오면서 흘러내리게 되는 모습이 이 작품의 하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자체가 카타르시스가 있고 또 공격적인 퍼포먼스였기 때문에 예.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작품 시리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니키드 생파리 작가님이 이 작품 활동을 통해서 정말로 이렇게 어떤 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아픈 과거, 상처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치유를 한 거네요. 네,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서 다 표출해내고 끊임없이 자신의 자유를 그 자유에 대한 신념을 예술로 승화시키는데 치열하게 살았던 그런 작가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쪽에도 지금 작품들이 또 있는데 네. 방금 봤던 작품들이랑은 조금 느낌이 좀 달라요. 작품들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그 아까 앞서 보셨던 거는 굉장히 울부짖고 예. 내면의 어떤 고통을 예. 끊임없이 작품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 보이는 이 나나라는 여성의 모습 신체를 가진 이 시리즈들은 그것에서 치유를 하고 세상에 나와서 어떤 더 밝고 유머러스하고 따뜻하고 익살맞고 과감한 볼륨을 가진 그런 여성의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어요. 어떤 서양의 미의 기준에 비해서 예. 굉장히 볼륨감 있고 다리를 벌리고 있거나 그렇죠. 약간 좀- 거꾸로 있거나 네. 과감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자신의 굴레를 넘어서 어가 없이 이렇게 행복한 에너지를 표출하는 나나라는 여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그 직접 한국으로 가져오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번에 이 작품들은 다 해외에 있던 작품들을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면서 예. 항공 운반도 그렇고 미술관의 건물의 입구를 부시고 다시 공사의 작품을 들여올 정도로 이 육중한 작품들이 반입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 히스토리가 많았던 작품들이에요. 네. 이런 작품들, 이렇게 어렵게 가져온 작품들을 예술의 전당에 오시면 볼 수 있다는 점. 맞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나에 대한 그림들, 일러스트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네, 작품을 아까 표시하고 보였던 조형 작품들뿐만이 아니라 예. 이것을 드로잉으로 여러 가지 나나 약간 조금 뭐 그로테스크하기도 하고 괴기스럽기도 하지만 자유스러운 이런 나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드로잉이라든지. 이때 당시에 그 어떤 시대상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작품의 특징이 굉장히 뭔가 좀 파격적이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예. 어떤 자신이 갖고 있던 굴레를 벗어나고자 굉장히 치열하게 작품 활동을 했었던 작가예요. 네, 그렇군요. 네. 127점이라고 하셨죠? 127점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고 127 점. 네, 굉장히 어렵게 한국에 다 들어온 작품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도 참 이런 타일인가요? 네. 이런 작품도 있고. 이 작가의 또 다른 특징이 작품 특징이 굉장히 자전적인 요소가 많아서 자신의 속에 있던 개인적인 이야기, 남녀간의 이야기, 뱃속에 있던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작품 속에 다 담아내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어떤 이 장틴겔리라는 스위스 조각가가 있는데 네. 그 니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인물이고 그와의 어떤 사랑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여자로서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러브레터, 드로잉 등으로 드로잉들로 다 표시를 표현을 해냈던 작품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하나하나 깨알같이 보시면 굉장히 네. 공감이 많이 가실 만한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네. 마지막으로 만약에 작품 하나만 더 추천해 준다면 어떤 네. 작품이 있을까요? 이번 전시장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작품들을 보면 예. 이 그림 편지들 시리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 네. 편지. 네. 예. 앞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조형 작품들이나 네. 어떤 조각이나 공공미술을 많이 했던 작가기도 했지만 이렇게 드로잉 등을 통해서 자신과의 어떤 교류했던 일본인 친구 요코와의 어떤 이야기들을 담은 네. 그 편지들을 주고받았던 그림 편지들을 보면은 네. 그 깨알같이 자신의 이야기들 그날 있었던 이야기나 아이디어에 대한 디벨롭들을 하나씩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곱씹어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 오늘 또 우리 전시기획자님 덕분에 네. 니키드 생팔에 대한 또 상식까지도 얻고 가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작품 설명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예술의 전당 오시면요, 이렇게 멋진 전시회들 또 멋진 공연들을 무료로 혹은 또 이렇게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꼭 오셔가지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날씨가 밖에 덥잖아요. 여기 오면 진짜 시원해요. 완전 최고의 피서 장소가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도 가족분들과 또 사랑하는 연인들과 예술전당 꼭 한번 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마저 작품 좀 감상하다가 가볼게요.